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바디뱀 논술 시간, 오늘 24번째 시간? 네,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게 바로 맹자쌤의 바디맵이죠. 얼굴은 페이스맵, 서론을 풀고, 몸통 트렁크맵으로 본론을 풀고, 마지막 결론은 다리, 레그맵으로 푸는 바디맵입니다. 자, 이 바디맵에 대해서, 바디맵의 레그맵, 결론맵에 대해서 선생님은 오늘 좀 보충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맹자쌤이 쓴 초등 논술 영재대기라는 책에 보면 95쪽에 레그맵과 떠나는 논술의 결론 여행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 2시간 동안 레그맵 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레그맵은 레그맵, 다리 지도랍니다. 여러분들이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걷고 달리는 것처럼 논술쟁이에게도 튼튼한 두 다리가 있어요. 논술쟁이는 두 다리를 이용해 문제가 해결된 미래 사회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해요. 레그맵은 여러분이 정해주는 목적지로 안내할 논술의 결론 맵입니다. 처음 왼발을 이용해 서론과 본론을 요약하고 주장을 한번 재강조하죠. 이어서 오른발로 논제를 해결한 후의 모습을 상상하는 전망을 제시하고, 또는 이렇게 해결되면 어떤 가치가 있다, 전망을 제시하거나 가치를 밝히고, 이어 한 걸음 더 나간 왼발로 제시한 전망에 도달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마지막 오른발로 실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각오, 다짐을 겨루기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두 다리로 일단 먼저 왼발로 서론, 본론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의 주장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한 발을 더 내딛으면서 내 주장대로 하면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된다, 혹은 그 문제가 이런 가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전망을 제시하고요.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실천해야 해. 이런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 그러니까 다 함께 노력하자 하고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레그맵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론, 본론, 요약, 무엇에 대하여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장했니? 이렇게 질문으로 풀어보는 방법이에요. 너의 주장대로 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니? 네가 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실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니? 이 실천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뭐니? 이렇게 4가지 질문으로 자신에게 대답하면서 결론을 구성해도 된답니다. 네. 맹자쌤이 팔은 좀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제 힘만 못 줄 정도로 많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엄마 아빠는 생활비 외에도 학원비, 도서 구입비, 우리 사교육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요 국가 GDP 대비 교육비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자, 사교육비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 연도별로 매년 쭉쭉쭉 높아지고 있어요. 7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교육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라는 이런 자료를 우리가 서론에서도 보고 본론에서도 보고, 그에 대한 결론에서도 한번 이건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61쪽 문제 한번 볼게요. 어린이들이 사교육 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랬어요. 자,
사교육이 없어지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어린이들은 어떻게 좋아지고 어른들은 어떻게 도와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린애들은 어때요? 학원 갈 시간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왜? 학원 안 가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른들은 어때요? 이렇게 힘든 일이 없어지겠죠. 가정 경제가 안정이 되겠죠. 안정이 되고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 학원에 내야 될 사교육에 써야 될 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모든 어린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린이들이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린이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행복지수가 높아지겠다. 또 어린이 문화도 보다 건강해지겠죠. 문화가 건강해지겠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맹자쌤이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아요. 3번. 이에서 말한 세상이 되기 위해, 이런 세상이 되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 일단 여러분은 누구예요? 학생이죠, 학생. 학생의 기본적인 건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관리. 여기엔 공부도 해당되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머님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공부를 스스로 안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이렇고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 어린이들을 좀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줘야 되겠죠. 자, 또 교육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린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분위기 조성. 자,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교육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일단 우리 학생이니까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학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또 삶에서 학생으로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다하자라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겠죠.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톱 버튼 누르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4가지 질문에 의해서 한번 답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레그맵에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주장했니? 사교육에 대해 찬성, 반대 입장을 살펴봤죠. 네, 찬성 입장은 뭐예요? 성적이 올라간다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학교 방과 후에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다. 그쵸? 그냥 마냥 노는 게 아니라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다. 그 다음 반대 입장은 뭐였어요? 반대 입장은 어린이들이 스트레스가 심했죠. 정신적 우울증까지 왔어요. 또 어른들은 사교육비에 경제가 어려웠어요. 경제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주장하고 싶어요? 주장을 한번 다시 해야 되죠. 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쵸? 자, 요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 하자. 이 주장대로 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고? 네,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미래?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또 어린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게 되죠. 마음껏 하기 때문에 꿈을 찾아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게 되고 어른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가정 경제가 좀 안정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노후 설계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실천해야 할 내용은 뭘까? 일단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자?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그 다음 자기 관리를 잘하자. 그 다음에 어른들은 좀 긴 안목으로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은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조성해달라 그랬죠. 자, 그래서 마지막 실천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뭐라 그랬어요?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자 그랬어요. 책임감.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자, 삶에서 중요한 그 가치. 다시 말하면 이건 학생으로서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죠. 글씨가 좀 그래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좀 그래도 알아보긴 쉽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줄래요? 자, 정리되었으면 레그맵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의 결론을 써보세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23번째, 22번째 논술하면서 요걸 이렇게 순서대로 썼어요. 이 문장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썼는데 요거는 제일 먼저 쓰는 건 맞아요. 서론, 본론, 요약은 제일 먼저 쓰는 건 맞는데 요게 전망, 제시, 실천 사항은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대로 안 써도 되고 그냥 문장 매끄럽게 앞뒤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꼭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자유롭게 써도 돼요. 다만 결론 안에
결론은 시작은 요렇게 하고 결론 안에 네 주장대로 하면, 내 주장대로 하면 이런 미래가 펼쳐질 거야. 이런 미래는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런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자. 마지막 설득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꼭 순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시작은 이렇게 하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이런 사회, 이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 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맹자쌤이랑 한번 써볼게요. 일단 서론, 본론, 요약, 요거 요약해서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내 주장대로 하면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이런 세상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은 가짐을 갖고 이렇게 노력하자. 이렇게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해볼게요. 오늘은 순서를. 자, 그럼 1번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서론, 본론 썼어요. 이제 결론을 쓴다고 생각해요. 사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도 쓰고 본론도 쓰고 마지막 결론 쓰는 건데, 한 방에 서론부터 시작했다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서론 쓰고 본론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교육의 좋은 점과 혹은 사교육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찬성 입장은 어떤 입장이라 또 얘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좀 올려놓고, 사람은 학습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움이 느린 친구들은 에게는 사교육이 필요하다. 사교육을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다. 또 반대 입장 써야 되죠. 그러나 사교육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나친 사교육으로 어린이들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가정경제 어려움, 잠깐만. 지나친 사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가정경제에 어려움도 준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장을 자강수해야 돼. 우리 모두 어떻게 주장할까? 아까 여기 보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자.
서론 본론 요약이 좀 길었다. 그쵸? 좀 긴 것 같아. 이거보다 좀 짧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좀 줄여서 쓰세요. 자,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며 자기주도로 공부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의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부모님들도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다. 내 말 잘 들으면 스스로 공부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전망을 제시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 모두 학습에 대한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잘하자. 자기 관리를 잘하자. 책임감을 갖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잘하자. 여기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게요. 자기 관리를 잘하자. 어린이까지 갔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주도적인 어른들은 긴 안목으로 어린이들을 응원해주고 교육기관은 자기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도록 하자.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면 건전한 어린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은 연습 없이 한 방에 쓰기 때문에 앞뒤 문장이 말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쓸 때는 읽어보고 고치고 앞뒤말이 안 맞으면 순서도 바꿔보고 이런 여러 번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일단 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사교육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래, 그럼 찬성 입장이 어떻고 반대 입장이 그 다음 말에 어떻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사람은 학습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움이 느린 친구들에게는 사교육이 필요하다. 찬성 입장이죠. 사교육을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입장이에요. 사교육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나친 사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의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부모님들도 사교육에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잘하자. 그리고 어른들은 긴 안목으로 어린이들을 응원해주고 교육기관은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면 건전한 어린이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서론 지금
결론치고 너무 길어요. 사실 결론을 쓸 때는 요거에 한 3분의 2? 요 정도만 쓰면 돼요.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여기서 뭔가 말이 계속 중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쫙쫙 이렇게 필요 없는 말은 빼고 중복되는 문장은 삭제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완성한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번 했어요. 레그맵을 만들어 보고 레그맵을 바탕으로 결론을 3번 써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어떻게 쓰는지 대충 감은 잡았죠. 자, 여기 옆에 보면 자, 바디맵, 한눈에 보는 바디맵이 있어요. 자, 서론, 얼굴의 감각기관으로 문제 상황을 보고 심각성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 주장을 하죠. 그러면 본론에서는 주장했을 때 찬성 반대형이면 찬성편 반대편의 입장을 보고 손가락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찬반 논의형이라면 문제점 해결 방안 손가락을 꼽아가며 근거 하나하나 들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장 재강조를 해요. 결론에 와서는 서론과 본론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주장대로 하면 이런 세상이 될 거야. 전망을 제시해주고 이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실천을 해야 돼. 실행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 우리 모두 노력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여기에다가 이게 바로 바디맵이에요. 이걸 한 방에 한눈으로 여러분이 우리 몸을 이용해서 풀어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맹자쌤이 바디맵을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논술을 쓸 때는 그냥 사람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 하나 그려놓고 몸통 하나 그려놓고 다리 하나 그려놓고 길게 길을 띄워서 대충 이렇게 말주머니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요약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논술을 써나가면 서론, 본론, 결론 이게 구성이 딱딱 맞춰지고 특히 본론에서 논증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이제 한눈에 보니까 좀 이해되시죠?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한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사항을 보고 그 문제사항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가지고 맵을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서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썼죠. 다음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맵만 바디맵 전체는 바디맵이라 그래요. 바디맵에다 논술을 완성하기 위한 기초 설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논술이 완성된 집이라면 맵은 설계도예요.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 논술을 완성하기 위한 설계도. 다음 시간은 이 설계도에다가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정리 안 된 친구들은 스톱 버튼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좀 정리하기 바랍니다. 맹자쌤이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좀 미안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맹자쌤의 글씨체에 익숙해졌죠? 잘 보면 보여요. 자,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정성을 다해주세요.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